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종목이냐면 얘가 지금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배당이 전년에 7% 줬네요. 분기 배당은 아닌 것 같고 1년마다 한 번씩 배당을 주네요. 1년마다 한 번씩 배당을 주고 7%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 이자를 생각해 보면 은행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 투자하는 종목 중에 얘는 이런 종목을 스윙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스윙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DGB 금융지주, 얘는 이런 지주회사나 배당 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되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년 들고 있어도 배당이 5에서 7%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은행에 돈 예금 1년 넣어놓는 것보다는 여기다 넣어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눠서 천천히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종목인 거지. 얘를 뭐 지금 차트를 봤더니 지금 60일선을 딛고 120일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주들 같은 경우의 특징이 배당락이 나오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케이스라 그 시세 차익을 줄 때 먹고 나중에 많이 빠지면 다시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걸 뭐 추매해서 탈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애초에 얘를 들어가는 이상 얘는 배당 받으려고 들어간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종목을 살 때도 그냥 단순히 지금 얘가 막 7% 올라가고 8% 올라가고 9%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얘가 어떤 종목인지 좀 특성부터 아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DB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 며칠 올라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와 얘는 사면 더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얘는 장기 투자랑 배당 관련 주식이지 스윙 관련 주식이 아니니까. 물어보면 다들 정답을 아세요. 걘 메꿔요 안 메꿔요 하면은 다 메꿉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돼. 그럼 얘는 여기 메꿀까요 안 메꿀까요? 메꿔요. 그러면 얘의 가장 좋은 거는 이날 처음 갭 떴을 때 분할 매도를 조금 하고 더 올라갔을 때 뭐 이때까지는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갭 뜨는 순간에는 일부라도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 갭자리 메꾸면 이때 팔았던 물량 여기서 다시 잡는 거예요. 내가 평단가가 갭 떴는데도 저는 손실이에요라고 이때 들어가셨을 테니까 갭이 떴는데도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갭을 메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못 팔아요. 근데 갭이 뜨면 내가 손실이든 수익이든 간에 그냥 기계적으로 다 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주 갖고 있으면 내가 갭 떴다. 그럼 20주라도 파는 거예요. 그냥 20주라도 팔아요. 무조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요? 그럼 그냥 남은 거 가지고 잘 먹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갭 두고 나서 얘가 다시 갭을 메꿨어요. 그럼 이때 팔았던 물량만 이때 팔았던 금액만큼 이때 다시 사요. 그러면 수량이 늘어나고 평단가가 낮아지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갭 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실이니까 못 팔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갭 메꾼다니까요, 결국엔. 그러니까 일부라도 파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기계적으로 되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세뇌가 되실 만도 한데. 그니까요. 이게 맞아요. 종아님 말씀처럼 손실이다 보니 갭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난 이 종목을 좀 천천히 모아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빠지는 족족 조금씩 조금씩 사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설프게 갭이 떠요. 그럼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아, 이걸 보면 되겠다. 자, LG. LG 여기 갭자리 있네요. 그래서 나는 이 LG를 갭자리를 보고 이때부터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서 모았어요. 빠지는 족족.
뭐 그랬으면 지금 수익이긴 하겠는데. 근데 아직 나는 마이너스, 예를 들어 평단가 여기에요. 근데 갑자기 내일 LG가 뜬금없이 요렇게 갭이 떠요.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이에요, 나는. 근데 갭이 떴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이걸 잘라야 돼? 어차피 위에 갭이 있긴 한데 아래도 생겼거든요. 이럴 때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이제 주식을 좀 익숙해지고 좀 알아갔다 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이냐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갔을 때 짜증이 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거. 근데 어쨌든 갭 뜨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부라도 반드시 팔아야 돼요. 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일부라도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갭 뜨면 화가 나야 돼요, 진짜. 지금이라도 일부 정리하고 저 아래에서 다시 잡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한 3% 차이겠구만.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남은 거 갖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분봉갭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분봉은 일봉갭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분봉에서 갭 뜨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누군가 한 명 물량 많이 사가지고 59분에 누군가 물량을 되게 한 번에 많이 사가지고 60분 딱 됐을 때 갭 뜰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일본 갭부터 중요하냐면, 주가는 곧 회사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돈으로 환산한 게 주가일 거니까, 회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게 주가일 테니까. 근데 갑자기 회사의 가치가 다음날 10% 20%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 하나, 뉴스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갭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갭부터 보는 거지, 분봉 갭은 무시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셀트리온 친구들을 이상하게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요. 근데 여기 대표가 되게, 셀트리온 대표가 되게 주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대표인 것 같거든요. 일은 잘해요. 그 뭐 셀트리온 치료제, 뭐 변이 코로나에도 뭐 효과 있는 것 같다. 임상 신청할 거다. 할 계획이다. 임상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치료제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만약에 시장 때문에 순간적으로 121선을 이탈해서 빠지는 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때 아마 시장 때문에 빠졌을 거예요. 시장 때문에 확 이탈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 때문에 이탈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평이한데 얘가 이 121선 이탈하면, 저라면은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장기 투자, 애초에 이것도 있죠. 종목 가격이 막 14만 원, 12만 원, 20만 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개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300만 원이 예를 들어 1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짜리 종목 10개 살래요? 아니면 5천 원짜리 종목 300개 살래요?라고 하면 5천 원짜리 종목 300개를 선택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가가 크면은 개미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들이 지금 시장 지수를 올리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그런 경우예요, 지금. 지금 보면은 최근 결국 이런 종목들 올리는 거는 개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많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 보면은 개미들이 동학개미다 뭐다 해서 개미들만 막 날뛰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니까 지금 계속 소외받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상관없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위에 갭자리가 여러 개 보이긴 하는데, 그럼 이런 거는 그렇게 접근해도 되죠.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적금식으로 14만 6천 원? 한 달에 내가 월급 받으면 두 주씩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모으세요. 1년이 됐든 뭐 이렇게 쭉. 그러면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아까 121선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답니다.
저는 그 원래 셀트리온은 잘 안 봐드려요. 체크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정이 안 가는 종목이어가지고 감정이 섞여요. 객관적으로 안 봐드려요. 그래서 이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편식합니다.